I've ruptured my Achilles. Yeah. It's just one of those injuries. It's one of those things. Fuck, man. 원초적인 강함에 대한 동경과 같은 메인 이벤트와 달리 스타일 그 자체만으로 아주 흥미로운 매치업입니다. 입식이 베이스가 되는 두 선수이기도 하고 우직하지만 테크니컬한 싸움을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먼저 전체적인 밸런스는 얀이 더 좋습니다. 유도가 처음 접한 종목이기도 하고 폴란드의 주짓수 대회에서 단연간 좋은 성적을 낸 만큼 현재 라이트 헤비급 내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데 서로는 아데사냐와의 대결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에서 밀리던 블라코비치는 아주 노련하게 아데사냐를 바닥으로 데려가며 승리를 가져갔던 반면 페레이라는 1차전에서 그라운드 게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이긴 해도 UFC 입성 초기 브루노 실바전에서 케이지 사이드에 밀림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얀의 입장에선 당연히 레슬링 게임을 들고 왔겠지만 개인적으로 페레이라의 그라운드 게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브라질리언이기 때문이죠. 축구와 비슷하게 아무리 킥복싱이 자신의 주무대라 하지만 브라질은 주짓수의 모국인 만큼 어느 무술을 어느 체육관에서 수련하던 주지대로를 만나고 몸을 자주 섞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테세이라의 팀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한 후로 그래플링을 아주 열심히 팠기 때문에 디펜스 능력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태클이나 서브미션 캐치와 달리 리커버리나 하위 대처는 단시간에 비교적 빠른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월한 신장과 프레임으로 미들급에서 이점을 발휘할 수 있었던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급 선수들과의 완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아데사냐와 달리 사이즈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힘에서 밀린다면 얀은 폭발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언더훅을 파이거나 그립이 잡힌 페레이라가 뽑혀버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기의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블라코비치의 입장에선 아마 경기 초반 태클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얀은 뒷손으로 시작해 킥으로 밀고 들어가는 컨비네이션이 장기인 선수죠. 만약 압박을 해주는 페레이라가 얀의 컨비네이션에 뒤로 밀린다면 그대로 쭉 밀고 들어가 케이지 사이드에 가둬주며 언더훅을 파거나 레프트와 동시에 레벨 체인지를 해줄 겁니다. 또 블라코비치는 상체가 떨어질 때 타격을 넣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경기 전반적인 관점에서 페레이라를 상대로 밀리거나 낮은 볼륨으로 압박을 해준다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투박하지만 페레이라는 상, 중, 하 타격의 배합이 아주 좋은 선수이고 상대의 빈 곳을 정확히 보고 때리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최근 미들급 타이틀 컨텐더가 된 스트릭랜드가 정확히 범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볼륨으로 경기 끝까지 컨디셔닝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고 페레이라의 폭발력이 떨어지는 경기 중반부터 케이지 사이드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킥입니다. 페레이라 될 수 있는 이유는 블라코비치는 기본적으로 인사이드 레그킥 자체도 훌륭하지만 킥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그보다 체크가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킥 타이밍을 잊기가 어려운 페레이라를 상대로 체크를 잘 해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서로의 체크 싸움이 된다면 다리의 컨디셔닝 자체는 페레이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체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레그킥의 빈도가 다른 경기에 비해 아주 줄어들 가능성은 블라코비치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블라코비치는 레그킥뿐만이 아니라 바디킥도 아주 정석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편인데 오히려 블라코비치가 바디를 더 주체적으로 공략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코비치는 잽더블로 밀고 들어가며 단발성 바디킥이 묵직한 선수이기도 하고 상대에 맞춰 의식적으로 스탠스 체인지를 해주는 선수인 만큼 바디를 자주 노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라코비치의 파워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맞지 않고 때리는 경기를 하는 아데사냐는 아예 뒤로 빠져버렸지만 페레이라와 같은 경우 레프트로 그냥 걸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겠고 만약 그렇다면 포켓 안에서 훅 싸움으로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페레이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블라코비치의 러쉬는 킥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만약 오프닝 블로우가 미스가 난다면 레프트의 앞면이 비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뒤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붙이고 걸어버릴 타이밍에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페레이라의 경기는 크게 전술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타격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레그킥과 앞손, 뒷손의 적절한 배합으로 성실하게 압박해주고 빠져주는 상대를 최소한의 스텝으로 커팅하여 가둬 케이지 사이드에서 승부를 보는 선수죠. 재밌는 점은 블라코비치는 상대의 오프닝 타격을 뒷손으로 패링해주는 능력이 좋은 선수라는 점입니다. 오프닝 타격이 앞면에 닿기 힘든 만큼 뒷손으로 밀어주려고 한다면 블라코비치의 타격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앞손 체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데사냐에 비해 잽으로 거리를 잡고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 페레이라가 이런 습관을 캐치할 수 있다면 어쩌면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열린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아데사냐에게 패배를 하였다고 하여도 상승세가 엄청난 만큼 오히려 미들급에서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얀의 단단함의 한계를 맞을 수도 있겠죠. 최근 자마일의 부상으로 벨트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앙칼레예프, 프로아츠카,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의 3파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팬들의 입장에선 페레이라가 승리하는 편이 더 재미있는 내러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